네, 그럼 여기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진성 조선대 정외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다시 한번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과거에 호남 지역에서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면서 당내 경선이 곧 본선 경쟁이 되고 당이 전략적으로 단수 공천을 하면 사실상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당의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하고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총선을 전후해 사실상 2개 이상의 유효 정당이 경쟁하는 구도가 펼쳐지면서 경쟁은 이제 더욱 치열해지고 그리고 또한 결과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에게 그간의 1년을 평가받는 의미가 크겠죠? 정확히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으로 올해 12월에 치러지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중간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5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1년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은 새 정부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계속 유지되기에는 조금 긴 시간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1년이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가 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지을 수 있을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총선에서 양당 구도의 극복을 바라는 민심에 힘입어서 국회에서 제3당의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호남을 제외하고는 지역에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국 정당으로서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이고 다시 그 결과에 따라 호남 지역에서의 장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건은 인적 쇄신과 충원인데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 시장의 대선 도전이 예상되는 광주시장 선거와 또 현재 공석인 전남도지사 선거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은데요. 승부구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거 때마다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전략공천 방침에 반발해서 후보자들이 탈당하고 다시 무소속 후보자들끼리 단일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대선 경우처럼 각 당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그리고 감동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의 호감이 기본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건 전남이건 기본적인 구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이 될 것으로 현재 보이지만 이제 당내 경선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각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년 지방선거마다 그 쟁점이 일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과 선택 기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방선거의 쟁점이 지역적 특징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와의 관계 문제가 이 모든 쟁점을 덮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전남은 지금 인구 감소와 도시 축소가 계속되어서 적정 수준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남 지역은 주민들의 적정 수준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대도시 광주는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적 활성화 등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정치적 도시로서의 그 정체성을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가야 할 것인지가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